이 영상은 경기 데이터와 흐름을 기반으로 한 개인적인 승무패 예측 분석입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자, 이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순위만 보면 리그 1위 팀이랑 7위 팀의 대결이잖아요. 굉장히 단순해 보이죠? 하지만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는 이 순위표 너머 데이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먼저 공격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시즌 평균 기대 득점, 우리가 흔히 XG라고 부르는 지표죠. 이게 뭐냐면 슈팅 한 번 한 번이 얼마나 골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지 그 기회의 질을 보여주는 숫자거든요. 보시면 몬테레이가 1.71, 그리고 크루스 아술이 2.09. 어때요? 꽤 차이가 나죠? 이건 크루스 아술이 훨씬 더 위협적이고 결정적인 공격 기회를 많이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크루스 아술이 매 경기마다 0.38골만큼 더 유리한 공격 찬스를 잡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쌓이면 정말 무시 못할 차이가 되거든요. 그럼 수비 쪽은 어떨까요? 이번엔 기대 실점, XGA를 한번 보죠. 이건 반대로 상대팀에게 얼마나 좋은 슈팅 기회를 내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당연히 낮을수록 수비가 강하다는 뜻이겠죠? 몬테레이가 1.44, 그리고 크루스 아술은 1.07입니다. 훨씬 낮죠. 이 수치만 봐도 크루스 아술의 수비가 얼마나 탄탄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기대 실점에서 무려 0.37골이나 더 낮다는 건데 이건 상대 공격수들에게 거의 틈을 안 내줬다는 얘기나 다름없어요. 이런 공수 양면의 우위가 시즌 전체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근 폼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5경기 득점력을 보면 크루즈 아술은 경기당 평균 2.2골을 몰아넣었고 몬테레이는 1.4골에 그쳤습니다. 무려 0.8골이나 차이가 나는 거죠. 수비도 똑같습니다. 최근 실점을 보면 경기당 0.2골을 덜 내줬어요. 그러니까 크루스 아술의 공수 밸런스가 지금 얼마나 안정적인지 이 데이터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두 팀이 가장 최근에 맞붙었을 때 기록을 한번 볼게요. 점유율만 보면 몬테레이가 58%로 경기를 완전히 지배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점유율은 낮았지만 더 좋은 기회를 만든 건 바로 크루즈 아술이었어요. XG를 보세요. 몬테레이가 1.06에 그친 반면에 크루즈 아술은 무려 1.55를 기록했습니다. 득점 기회의 질에서 상대를 그냥 압도해버린 거죠. 그 차이가 플러스 0.49니까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몬테레이의 점유율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었다는 겁니다. 데이터 분석에서는 이걸 기대 소유 가치가 낮다고 표현하는데 쉽게 말해서 공은 오래 갖고 있었지만 그냥 골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옆으로, 뒤로 의미 없는 패스만 돌렸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크루즈 아술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을 뺏자마자 아주 빠르고 날카롭게 수직적으로 상대 골문을 향해 돌진했어요. 적은 점유율로도 훨씬 더 질 좋은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는 정말 무서운 효율성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데이터 차이가 경기장 위에선 어떤 그림으로 나타나는지 전술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몬테레이는 4-1-3-2 포메이션을 쓰는데 이게 구조적인 약점이 좀 있어요. 바로 저기 혼자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호르헤 로드리게스 선수죠. 크루스 아술의 공격수 2면이 저 하프 스페이스 공간으로 파고들면 순식간에 1대2로 수적 열세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수적 열세는 공격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최전방에 있는 몬테레이의 공격수 2명은 크루스 아술의 저 촘촘한 3백 수비수 3명에게 둘러싸여서 고립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원에서도 최전방에서도 계속해서 수적으로 불리한 싸움을 해야 하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부상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몬테레이는 팀의 빠른 공격을 이끌던 앙토니 마르시알, 그리고 중원의 살림꾼이었던 피델 암브리스가 모두 빠져요. 공수양면에 정말 큰 타격이죠. 물론 크루스 아술도 주전 골키퍼 케빈 미에르와 핵심 수비수 헤수스 오로스코가 결장하면서 수비 라인에 구멍이 생긴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날씨예요. 경기 당일 기온이 28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하는데요. 선수들이 90분 내내 뛰기에는 정말 덥고 힘든 환경이죠. 이 더운 날씨가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특히 크루스 아술의 플레이 스타일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장기인 전방위적인 고강도 압박이 60분 정도 지나면 체력 문제로 급격히 무뎌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바로 그때 몬테레이의 기술 좋은 선수들이 지친 수비진 사이로 파고들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이 모든 데이터와 변수들을 저희의 확률 모델에 넣고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몬테레이의 기대 득점은 1.15골, 그리고 크루스 아술은 1.52골로 예측됐습니다. 이 예측 결과는요, 시장의 일반적인 예상과는 꽤 큰 차이를 보입니다. 현재 배당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은 크루스 아술의 승리 확률을 42.37%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 데이터 모델은 그보다 훨씬 높은 48.0%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 때문에 플러스 13.2%라는 아주 강력한 기대값, 우리가 EV라고 부르는 수치가 발생합니다. 이 EV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시장의 예측보다 우리의 데이터 분석이 얼마나 더 유리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렇게 10%가 넘는 높은 양수값은 저희 분석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신호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유리함은 총 득점 시장에서도 나타납니다. 경기 전체에서 2.5골 이상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플러스 3.93%라는 긍정적인 기대값이 계산되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저희 모델이 내놓은 가장 가능성 높은 스코어는 바로 크루스 아술의 2대1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3대1 승리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내린 첫 번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크루스 아술의 승리입니다. 앞서 보셨던 플러스 13.28%라는 강력한 기대값이 그 근거고요. 이건 시장이 몬테레이의 홈 어드밴티지를 너무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면에 저희 데이터는 경기력이나 전술적인 면에서 원정팀인 크루스 아술이 명백하게 우위에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은 경기 전체 득점이 2.5골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건 역시 플러스 3.93%라는 긍정적인 기대값이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양팀 모두 핵심 수비수가 빠진다는 점, 그리고 더운 날씨 때문에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꽤 많은 골이 터질 수 있는 경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는 모든 근거를 바탕으로 명확한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겠죠. 과연 이 숫자로 증명된 분석적 우위가 단순한 스프레드시트 위의 숫자를 넘어서 실제 경기장의 스코어보드에도 똑같이 새겨질 수 있을까요?